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알차게 50분 채워왔습니다. 평범한 주식 투자 말고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주식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방송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6월 18일 오늘의 탄생화는 백리향이라고 합니다. 백리향의 꽃말은 용기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한미스탁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투자의 용기 함께 얻어가시라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선착순 15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한정판 투자 정보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딱 15분께만 드리는 백리향 같은 용기의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빨리 입장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함께할 전문가님 함께 모셔봅니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깜찍한 아이템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늘 항상 귀여우셨지만 오늘은 더 깜찍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상한가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하나씩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물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우리는 그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저점을 잡아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이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코스피의 3,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슬슬 주식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반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는 무엇인지 오늘 히든 종목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한미스탁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태양 전문가님과 좋은 투자 정보 함께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국내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릅니다.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받나 했지만 끝내 오늘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이슈를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AI 수석을 배출한 네이버, JP모건의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고공행진했고요. 또 카카오와 AI 소프트웨어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역스 액트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콜마홀딩스 오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또 그에 맞춰서 급등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풍제약 관련 코로나19 관련 키트 소식에도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3분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와 2분기에 그동안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신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네네. 그 종목들 또 수혜보신 분들도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짚어주시죠.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국장이 아무래도 미장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할 때 이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혹은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지수 대비 더 크게 올라갈 종목 뭘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많이 포커스를 잡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6월이 곧 끝나갑니다. 곧 7월 하반기 시작이죠. 우리가 그래도 공략하는데 불변인 주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드린 것처럼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고요. 또 오늘은 어떤 분이 바뀌었는지 또 오늘 히든 종목 잠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화면 잘 보시면 이제 미장, 국장, 히든 종목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 2개월 사이에 미장에서 히든 종목, 국장에서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리면서 최근 2개월 사이에 소개해 드린 종목 가운데 상승률이 50%를 넘어간 종목 위주로만 이렇게 솔팅을 해놨습니다. 네. 왼편이 미장, 오른편이 국장이고요. 미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원전 관련주인 오클로라는 주식입니다. 200%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갤럭시 모니터이고요. 71%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18%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여기서 미장, 국장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많이 포함된 종목,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원전 관련된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이 원전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어젠다 사칠에 포함이 되는 섹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AI 시대에 맞물리면서 K원전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있죠. 이 뒷부분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는 어디까지인가, 지금 주가는 어디에 위치하나 또 제가 중간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네. 결국 이제 6월달 끝나고 나면 하반기 올 텐데 아직 하반기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정책주, 특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더 뛸 수 있는 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국장이 뭐 코스피 5천 간다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국장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 좀 계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는 그동안 국장에서 많이 잃었어. 일단 그냥 원금을 내는 국장보다 수수료를 내는 미장으로 가겠다 하셔서 미장만 쭉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장에서 오른 종목이 다음날 국장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장에서 오른 종목이 당일 밤에 미장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 미장, 국장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해당 두 시장 안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장, 국장 이렇게 많은 순위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어서 이제 이번 1부 때는 국장에서 어떤 종목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잠시 후에 마저 이어서 하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번 2025년도에는 가장 불변인 트렌드 타겟팅이 된 섹터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가 되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또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상장 예정인 보스턴 다이맥스도 곧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는 이번 올해 가장 큰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된 섹터 여기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10% 상승세를 보였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한 20%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더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은 게 관세 수혜주입니다. 이번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7월 초 중순쯤에 트럼프가 제시하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산업에는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남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미 쪽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더 회사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겠죠.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큰 틀을 이루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섹터 주축을 더해서 추후에 더욱더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에 한해서 선별적인 공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설령 시장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난 이 빠지는 시장 오히려 기회를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시는 휴머노이드 7섹터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수혜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뭐 최근에 해저주라고 해서 유가 관련주, 그죠? 아니면 뭐 해운 관련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 공략해야 될 것은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것을 제 답안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난 정말 종목 선정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공개해드리면서 리뷰 시간도 가져다 드리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식을 아무것도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후에 중감정은 나오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하셔도 큰 문제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공개드렸던 PI라는 종목도 이때 수급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방송 때 히든 종목으로 공개드렸고요. 어제 이렇게 종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상한가를 잡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한전기술, 우리기술 모두 일주일 사이에 50% 이상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PIE 이 종목도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유리기판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뒷부분 또 제가 또 공개해 드릴 텐데 어제 PI라는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따 2부 때 미장 설명 드릴 때도 미국에 있는 제2의 PI 급등 나올 종목도 2부 때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국장만 한다 하시는 분들도 미장에서 한번 소액으로 담아주신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더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을 SK하이닉스 한번 지금 중간 점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 밸류체인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실적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또한 호실적을 이어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또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주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는 고점과 여기 한때 기록했던 고점을 최소한 파란 색깔로 쭉 이어보시면 그죠? 여기 한 차례 돌파 이후에 눌림, 이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 다시 한번 파란 색깔 선 상방 추세선을 바로 이번 주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단 강조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입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HBM 납품하는 인공지능 밸류체인이 여전히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큽니다. 물론 뭐 보조금 이런 이슈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AI 붐이 불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실적의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AI, 인공지능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의 가속화,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 열차에 올라탄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SK하이닉스처럼 폭풍 성장하겠지만 주가가 반대로 삼성전자처럼 아직까지 퀄 테스트에 본격 통과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올라가지 않고 바닥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보조금 뭐 상향 조정했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안에서는 HBM의 밸류체인 형성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같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해당 종목 역시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매우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미장 국장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 하지만 6월달까지는 그렇게 갑자기 막 주가가 지수가 폭락으로 나오기보다는 살짝 조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겠고 현재 2부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현재 7월 다가올수록 미국의 이란 사태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가 급등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지수가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해당 종목 없으신 분들 또 역시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해당 종목을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역시나 SK하이닉스 못지않게 많은 주주분들께서 혹은 진입 대기자 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드릴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보시면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이때 고점 찍었을 때 가격이 14만 6천 원입니다. 높죠? 이때 저점 가격이 2,100원이에요.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월봉상에서 고가와 저가를 이었을 때 제가 지금 파란 색깔 선 그어왔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의 조정대입니다. 주가가 고가 대비 저가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을지를 퍼센티지로 계산한 거고요. 여기 보이신 이 구간이 0.382라고 해서 고가 찍고 저점가 찍었을 때 0.382 그러니까 저점에서 38.2%까지 상승세를 그렸을 때 반등세를 그렸을 때 가격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는 가격대가 57,000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가격이 지금 차트가 월봉 차트다 말씀드렸죠. 이때 고점 찍었을 때 있죠. 3만 원대 구간입니다. 21년도 주가 빠지고 다시 한번 이때 고점 찍었을 때 3만 원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이때가 2025년도입니다. 21, 22, 23, 24, 25, 25년까지 21년도부터 25년까지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만 원이라는 강력한 매물대를 넘지 못했었는데 월봉상에서 본격적으로 5월 달에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섹터고요. 우리나라 K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추후에 전 세계 원전 수주 시장에
40% 점유율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번 체코 수주가 단순히 끝이 아닌 마중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원 말씀드렸던 가격대 있죠. 네. 이 구간대 적어도 2배까지 가야 됩니다. 6만 원. 그런데 6만 원 찍고 주가가 살짝 물론 주춤할 수 있어요. 왜? 저점에서 3만 원대 돌파 확인하고 산 사람들은 6만 원대 오게 되면 내가 수익률 100% 넘었네. 자연스럽게 일부 분할 매도라도 하려고 하는 시장 심리상 일부라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도 자체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원전주가 추춤추춤하면서 이 수급이 살짝 이동하면서 AI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살짝 쉬어갈 수 있겠지만 6만 원 가격대가 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382 그 위를 넘어서 이제 0.5에 해당하는 딱 반등 구간이죠. 고가 찍고 저점 찍었을 때 50%면은 딱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이라 할 때 이 반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이 0.5% 가격대는 0.5%가 아니죠. 50% 가격대는 74,3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원전은 이제 시작이고 그 중심에 르네상스 부흥기는 우리나라 K원전이 중심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가격이 50% 74,000원이다 그랬는데 반등이다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다 뜻이에요. 절반까지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절반까지 왔네? 그럼 이제 사볼까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반기에 오지도 않았어요. 트럼프 어준다 사칠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미국 관련주 아까 오클로, 뉴스켈 파워 거의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막 하반기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당연 K원전의 빠른 체코의 수주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네. 이번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수주가 모멘텀이 기대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즉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 잠깐 주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춤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50%라는 반등을 넘어서면서 그 위에 있는 0.618, 61.8%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91,300원 가격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원대 돌파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죠. 네. 3만 원이 주행 가격대입니다. 거기서 9만 원까지 오르면 300%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팬데믹 때 LNF를 제가 5만 원 중반대 말씀드렸고 적어도 저점 대비 500% 25만 원대를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즌과 맞물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워낙 풀리다 보니까 500% 넘어서 7배까지 35만 원까지 왔습니다. 5만 원에 35만 원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돈이 크게 풀리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물론 돈이 더 풀리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팬데믹과 비교해봤을 때 유동성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91,300원 아까 말씀드렸던 0.618, 61.8%까지 1차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추후에 10만 원 돌파했을 때 라운드 표가 10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때 장중에 외인이나 기관이나 그 중에서도 기관 중에서 투신, 연기금 자금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강하게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목표가가 달렸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기업들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깐 쉬어간다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중심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여기 더해서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 못 잡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제가 있는 공간에서 같이 몇 타점 잡아가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하단에 있는 정보 특방 링크 찍고 QR 찍고 입장하시면 제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타점 잡아보시면서 원전이 쉬어갈 때 어떤 게 올라갈까? AI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 이미 섹터는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 언제 빠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갈 섹터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잡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시총 상위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봤고요. 정말 쉬어갈 줄 모르는 국내 원전주입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기술 등 다양한 히든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짚어드린 이후로 급등세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원전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나아가 해운주나 방산 쪽도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 정보톡방에서 현재 투자 인사이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원전주, 방산, 그리고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5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착순 이벤트도 현재 방송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꼭 입장하셔서 1+1 혜택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모노폴리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 부동산 게임 관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죠. 네.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게임인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공식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 저도 그랬는데요. 전 주식을 처음 한 게 대학생 거의 새내 개 때 처음 했습니다. 그때 수업 때 그때 어떤 교수님이 저희 인생에서 좀 초를 치시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해도 평생 월급쟁이 일해봐야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그래서 교수님 말 잘 듣고 투자에 대해서 또 전공 하나 더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투자를 막 공부하게 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벌긴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트 따라서 매매하거나 이슈에 따라서 매매하거나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 차트 잘 보는 것 같은데 뭐 시장 브리핑 뭐 이런 시장 트렌드 중요한가? 차트만 보면 되지 하면서 차트 좋아 보여. 들어갔어. 안 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시장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한 단계고 그리고 반등 장세입니다.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아니란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만 반드시 잡아가야 됩니다. 그 종목들은 이미 앞서 강조드린 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앞으로 올라갈 종목은 뭐가 다를까?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노폴리,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배경, 백그라운드, 전제에서는 해당 종목, 섹터, 산업 자체가 현재 시장의 트렌드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쪽에 계측 제어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기술이고요. 한전기술은 원전 수출 시에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는 독점적인 기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기술, 우리기술 그때 브리핑 드린 이후로 일주일 만에 갑자기 50% 이상 올라가기도 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정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혹은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 종목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당 기업이 한전기술이나 우리기술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가 즉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는데 독점 지위를 갖고 있다? 시장에서 점유율이 40에서 50% 이상 형성되고 있다? 그 게임의 판의 돈은 모두 그 기업이 쓸어 갖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지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 결국 해당 기업은 공식적으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기업이 뭐가 있느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더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에 대한 트렌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쉽게 거래대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정보통방 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장의 트렌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다 말씀드렸어요. 왜? 거래대금만 보면 됩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 곧 트렌드입니다. 이건 시장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오늘 뭐 10% 올랐네? 거래대금 30억? 30억? 네, 아닙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이 더 몰리고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당연한 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트렌드, 돈의 흐름, 곧 거래 대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배터리나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제대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용 핀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이 테스터용 핀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LG엔솔이 이번에 중국을 앞지르기 위한 히든카드 게임 체인저 46 시리즈의 배터리를 현재 양산 앞두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또한 공급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우치형 각형 테스트 공정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4680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타 기업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현재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3사의 독점적인 위치로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 시리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더 높은 전류 처리,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핀 또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겠고요. 기술력이 높은 만큼 해당 기업은 당연히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배터리 상황이 어떻죠? 이번 2분기 4, 5, 6월 달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 원칙 중에 제 1원칙이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가 첫 번째를 기억해라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합니다. 투자는 돈을 안 잃어.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쭉쭉 올라간 종목 있죠?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데 무턱대고 딱 잡으면 물론 빠질 때 돈을 잃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차전지 산업처럼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적 턴 어라운드가 이어지는 이런 시점 때 잡으면 우리가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워런 버핏이 말하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배터리 섹터를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7가지 섹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게 이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냥 배터리냐? 그게 아니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역시나 해당 테스터 핀 또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을 앞두고 R&D 개발에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공급하고 있는 테스터 핀 또한 전고체 관련주 쪽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해당 히든 종목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제가 매집봉을 그고 왔습니다.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때 캔들이 상한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전에 저점을 높이다가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다음날 고점을 찍습니다. 주가가 빠지죠. 네. 여기 보시는 고점과 5,510원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찍었을 때 종가 5,510원에서 상한가를 뺀 이 가격에서 다시 상한가 시가 가격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 색깔 빨간 선이 나와요.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가격대가 4,000원이에요. 그 말은 뭐다? 해당 가격대 4,000원 위아래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고요. 너무 위에서가 아니라 저도 4,100원, 3,900원 이 부근에서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빨간 색깔 선이 기준선이다 말씀드렸어요. 빨간 색깔 기준선을 첫 번째 돌파, 두 번째 돌파, 세 번째 돌파 나오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여기 이평선 초색깔 62평선이 지금 다시 한번 최근 3일 사이에 지지를 보이면서 이제 4,000원대 구간대 락바텀 하방 경직 매물대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4,000원 매물대 안 나오고 눌림 나오면서 주가가 4,000원 지켜준다면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올라간다면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상단 5,510원이 최종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과거 히든 종목 공개드렸던 캡스톤 파트너스도 저점의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공식이 있다 말씀드렸죠. 독점 여기 더해서 네. 차트 관점에서 주가 급락 나오기 이전에 고점 상한가 만들고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기준선을 형성해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은 뭐 크게 거치할 것도 없고요. 네. 현재 산업 실적 턴어라운드 독점 여기 더해서 뭐 더 나쁠 게 있나요? 그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벡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특정 산업 트렌드 있는 산업 중에서도 실적 흑자 전환 거칠 게 없습니다. 제가 늘 히든 종목으로 두 번, 세 번 강조드리는 건 상한가 나왔었죠. 해당 히든 종목은 오늘 시간째로 두 번째 강조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강조드렸을 때는 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아직 못 사신 분들 현재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제가 이 종목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랑 같이 정보 투표 안에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주가가 움직일 때 거래 대금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제1의 원칙을 잃지 마라 라는 법칙처럼 오늘 히든 종목에서 바로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돈 잃지 마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저희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이벤트 딱 15분께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 핑거스토리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등 하루 만에 급등세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성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찾아봤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윙주 혹은 앞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걱정이 없잖아요. 네. 어차피 오를 종목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급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스윙보다 난 단타가 성매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 검색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주도주 섹터 안에서 단타를 공략할 때 특히나 어제처럼 치고 올라왔던 PI처럼 장 초반에 공략해서 종가 상한가까지 갖고 갈 수 없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분봉 기준의 주도주 단타 섹터 검색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 쓸 때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동성이 가장 클 때를 이용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가장 클 때가 어디냐? 우린 단타 공략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15분 안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종목들은 15분까지 변동성이 가장 커요. 15분 지나게 되면은 변동성은 슬슬 작아지면서 그날 시장에 단타 종목의 수익률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분 안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시장 형성되는 거래대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높으니까 당연히 거래대금도 어느 받쳐주겠죠.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 2위가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주가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 더해서 현재 반도체 주가 아직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 않죠. 현재 시장의 트렌드, 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원전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2,500개 종목 중에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렌드가 원전이에요. 반도체는 하반기쯤 되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추세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렌드가 형성되거나 시장의 이슈, 테마가 있으면서 트렌드가 형성되거나 혹은 재료, 기대감,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장 초반에 등락률, 상승률 혹은 거래대금으로 네.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은 조건은 검색기 안에 녹여놨고요. 거래 초반에 거래대금이 40억에서 200억 가량 터져야 개장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의미 있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 조건, 등락률 모두 제가 검색기에 녹여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서 내가 요즘 시장 트렌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만 돌려보셔도 네. 아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 초반에 15% 이상 오른 종목은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5%를 찍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장 초반에 15분까지 주가 추이를 봤는데 조정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과매수로 윗꼬리 없이 형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주가가 15% 찍고 빠졌는데 10에서 13% 형성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절반 더 정도 빠진 7에서 8% 버텨주는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 번째를 선호하세요. 첫 번째는 초보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다가 많이 데우시고 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구나 해서 이제 세 번째로 옵니다. 왜? 15% 찍었는데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싸잖아. 삽니다. 왜 쌀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심리보다 갖고 있으려는 심리보다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고 신규 진입자들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보다 관망세가 더 짙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겁니다. 네. 반대로 좋은 주식 장 초반에 장중에 고점 찍 뚫고 올라간 주식 뭐가 다를까?
이렇게 두 번째처럼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전일 대비 플러스 10% 상승세를 기록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더해서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져야 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을 파는 것보다 갖고 있고 현재 사고자 하는 심리가 주가가 비싸더라도 네. 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버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는 싼 이유가 있어요. 왜 쌀까? 안 좋으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말도 있습니다. 물론 시총은 이르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언제 어쩌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시로 해당 검색을 통해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잘 보시면 당시 정말 핫했던 이슈,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대주산업, 세종 관련 이슈 있었죠. 10% 타점 기록하면서 장중에 당일 매수 플러스 10% 네. 돌파를 했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핑거스토리, 콘텐츠 있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유보텍, TS 인베스트먼트, 솔트룩스, 온고크로스, 동양철강 모두 공략했을 때 플러스 10% 맞고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슈 모멘텀 있던 종목군들이었고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할 때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지 트렌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내가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뛰기 하고 있다면 검색기 잘 써보시면서 저만의 매수 급소 따라해 보시면서 이번 시장에서도 수익뿐만 아니라 단타로도 시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해당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받아가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장에서의 이슈, 검색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장에서 맹목적으로 오르는 종목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숨겨진 종목들, 틈새 시장까지 알차게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분께만 드리는 이 히든 종목 공략집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15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통감 입장하셔서 빠르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이 이란에 직접적으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현재 5일째 진행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함께 거세지면서 증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5월 소매 판매 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불을 켰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커진 중동 불안의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는 또 한번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에너지 섹터의 흐름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N섹터는 초반에 이런 중동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상승폭이 확대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슬슬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장 자체가 S&P 500지수가 1%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가치는 또 한 달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부각되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위험자산, 증시, 주식보다는 다시 한번 채권이나 달러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연초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유가 관련된 혹은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하락 배경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떨어질까?
물론 그동안 미장 자체가 많이 꾸준히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연초 때 갑자기 AI 거품론 관세 전쟁 투펀치를 맞으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오긴 했는데 관세 이슈가 왜 그때 지수 하방 요인이 작용을 했느냐? 관세가 매기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전이가 옮겨와요. 네.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 물가를 올려서 팔겠죠. 그럼 이게 다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CPI 물가가 지금 막 9%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2%예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2.3% 기록했거든요. 4월 달에.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시키려면은 이게 2.3이 아니라 2%까지 와야 돼요. 0.3만 떨어져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전쟁 이슈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돌아와서 CPI가 급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CPI 잘 떨어져서 지수도 올라왔었는데 관세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중동발 이슈가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시장 CPI가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 후퇴하면 당연히 또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지수가 다시 한번 삐걱삐걱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의 경향 발언하게 되면서 중동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6월 달쯤보단 전 개인적으로 7월 달이 조금 더 트럼프가 이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CPI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빨리 이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6월 달에 이란 사태에 개입하지 않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현재 흐름을 본다면 트럼프가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 6월, 7월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퍼센티지로 본다면 한 6월 달, 7월 달 비교해 보자면 7월 달 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6월 달 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6월 달 안에 트럼프가 이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은 전 적어도 65%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을 때리면서 금리 인하 왜 안 해? 많이 괴롭혔죠. 근데 이 사태 길어진다? CPI 올라가고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미뤄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식 이후에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이제 대통령을 넘겨받은 이후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증시를 부양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미뤄진다? 트럼프가 꺼냈던 관세 전쟁 이 카드도 결국 많은 질책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 스탠스를 고려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6월에서 7월 사이 늦더라도 7월 안에 이란 사태에 트럼프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그때 이제 파병이 시작된다면 유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매듭지어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월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주택 신뢰 지수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올해 2025년도 경기 침체 리세션 확률적으로 저는 올해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리세션 확률 30% 미만으로 봅니다. 왜냐? 지금 물가 자체도 계속해서 내려가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파월이 금리 인하하지도 않았어요. 네. 금리 인하도 지금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에서 90%입니다. 금리 인하는 적어도 9월 달 혹은 8월쯤은 돼야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말은 뭐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호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옵니까? 그건 아니죠. 여전히 고용 시장도 잘 나고 있고 물가도 여전히 2% 위에 네. 머물러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뭐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네, 뭐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네 이런 소식들이 이미 시장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올해 2025년 미국 경기 침체 안 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마다 기회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코스피 지수 또한 SK하이닉스나 두산에너빌리티 살짝 주식이 빠질지언정 주가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다 알려졌어요. 시장에서 어차피 지표가 잘 안 나왔네, 뭐 FOMC 경계감 때문에 뭐 지수가 안 들린, 뭐 안 좋네, 뭐 주가 빠졌네, 다 그냥 핑계입니다. 네. 어차피 올라간다. 어떤 종목 올라간다? 휴머노이드 타겟된 관련주 올라간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동 긴장 완화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 무슨 말이냐? 지수가 살짝 하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때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하방에 나오면 유가가 덩달아 같이 올라갈 텐데 그때 유가 관련주나 해운 관련주
이런 것도 같이 공략해 보시면 또 충분히 해주로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또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어제 미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로빈 에너지나 아니면 이렇게 바탈리언 오일 이렇게 이런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스턴 아메리칸 에너지. 물론 지금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일 때 기존 처음 이슈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6월, 7월 이 사이에 트럼프의 이란 사태 개입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막힌다면 또 유가가 또한 폭발적으로 뛸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관련주의 브리핑 이제 또 체크해 드리는 거는 제가 정보통방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언제 사면 좋을지 같이 전략적인 가격대를 잡아주겠고요. 중요한 M7 종목군들 테슬라나 인텔, 엔비디아 많이 갖고 계시죠? 혹은 팔란티어 아니면 뭐 리게트 컴퓨팅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호재, 악재 나올 때마다 혹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모멘텀 혹은 변곡점 나올 때마다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미국 정보,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모멘텀 받아가시면 되겠으니까 오셔서 한정판 투자 정보 많이 받아가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국장에서 제2의 PI 미장 속에서 유리입하는 관련된 장비 히든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불안정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연준 회의가 이틀 동안 지속되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결과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오늘 에너지 관련 섹터 내용은 저희 정보톡방에서 자세한 흐름과 내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 저희가 방송 중에 진행하고 있는 15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꽃, 바로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한국에는 PI가 있으면 미국에는 이 종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시죠. 네. 유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유리판 한 장당 가격이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유리, 크랙,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화하거나 뚫을 때도 상당히 정밀한 높은 기술 요구가 돼요. PI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을 잘 뚫었는데 이 비저촉식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PI보다 하위 호환에 있는 게 한빛 레이저죠. 해당 미국 히든 종목은 한국의 PI 같은 상당히 비접촉식 드릴링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장 안에서 최근에 오클론 원전 관련주 200%, 뉴켈 파워 180% 상승 기록했는데요. 원전 다음에 바턴 터치가 나올 유리기판 관련주가 되겠고요. 해당 기업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처럼 비접촉식 드릴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 말은 뭐다? 유리는 조금만 접촉을 가해도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고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야, 총력인가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리판 산업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유리판 안에서 이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뭐다? 독점, 모노폴리입니다. 해당 기업의 높은 기술력 바탕으로 이렇게 비접촉식 드릴링 분야에서는 거의 엄지 따봉을 지켜설 수 있는 그만큼 높은 시장 점유율도 형성되고 있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형성 고점 그리고 이때 형성 고점을 뚫는 상승 캔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언제냐? 3일 전입니다. 3일 전. 아직 늦지 않았고요. 현재 일봉상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뚫고 방향성 확인됐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타점이 나오게 돼서 방향성만 확인되면요. 그냥 중장기 부여하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원전 관련주 오클론, 뉴스켈 파워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공격적인 상방 흐름 나올 때 말씀드렸고 불과 한 달 만에 200%, 180% 기록했습니다. 해당 종목, 히든 종목 한국의 PI 마찬가지로 미국의 PI처럼 상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제가 정보통방 입장하시면 공개드리니까 방송 끝날 때 1부, 2부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히든 종목은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섹터의 종목인데요. 빠짐없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공식, 모노폴리 잊지 마시고 오늘 히든 종목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4시 한미스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